에어컨을 내 맘대로 못 틀잖아요? 정말 3일 만에 탈출, 아니 3일이 뭐야, 2일 만에 나갑니다. 이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진짜 업로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미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노블입니다. 광교, 판교, 서영, 강남 등 여러 공유오피스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방문해보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해보면서 여러 군데의 견적들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머물렀었던 곳은 이제 광교랑 천안 두 곳에서 총 3곳이고요. 1인실부터 4인실 이상, 창가 자리 아닌 그 자리까지 전부 다 제가 써보면서 공유오피스를 구하는 것만 그건 정말 자신 있거든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웬만한 노하우보다 제가 훨씬 더 전 다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3일 안에 퇴실을 고려하실지 모르는 그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어떤 공유오피스가 좋은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준 첫 번째, 개별 난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지리적인 접근성, 지하철역 존재, 우리 집이랑 가까움.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개별 난방이 가능한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그 오피스텔 같은 데 가면 그 내방 온도를 온오프를 내가 가능한지 여부를 뜻하거든요. 겨울은 그나마 나요. 어찌저찌 막 파카 낑겨있고 하면은 존버 가능하거든요. 나름 따뜻한 차 마시면서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열도 많이 나니까 열도 나니까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실 에어컨 고장나면 한여름에 대재앙인 거 아시죠? 쉽게 공용 난방이냐 아니면 개별 난방이냐로 구분이 되는 거는 이 문제랑 똑같아요. 일단 공용 난방이면 무슨 문제냐면, 첫 번째로 에어컨을 켜고 끌 때 관리자분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주말에 출근하게 되면은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이거 켜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쪽 일을 한다면 오후 6시부터 일하는 건 기본이고 주말 출근도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계속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일단 너무 불편하고요. 여기에 활용정점으로 주말에 난방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정확히는 해주긴 하는데 너무 더우면 해준대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차라리 수치적으로 온도 몇 도면 난방을 해준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다 보니 환장합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공용 난방 가지 마세요. 진짜 웬만하면. 에어컨을 내 맘대로 못 틀잖아요? 정말 3일 만에 탈출, 아니 3일이 뭐야, 2일 만에 나갑니다. 이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진짜 업로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미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게 두 번째 기준인데, 창가방을 피하세요. 보통 우리 햇빛 비치는 그 창가방 그 뷰가 멋있어요. 창가방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냉난방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썼었던 생애 최악의 공유오피스는 창가 쪽에 있었는데 정말 미치도록 더웠어요. 한 달 버티다 나갔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창가방은 정말 비추해요. 창가방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냉난방이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추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한 줄로 요약하면,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공용 난방은 가지 마세요. 그냥 돈을 조금 더 줘도 개별 난방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닭장을 피해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별 난방 유무만 먼저 보셔도 선택풀이 확 줄어드는데 그 다음으로 닭장을 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같은 그 유명 업체 서버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1인실은 닭장이에요. 진짜로 거의 0.5평 이래요. 근데 요즘은 그나마 상향 편준화가 돼서 넓어진 느낌이 드는데, 발품을 팔으셔서 가능하면 넓은 곳으로 가세요.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진짜 몸만 있는 경우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듀얼 모니터도 달아야 되고요, 외투도 걸어야 되고, 살림살이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구매대행 하면은 반품 제품 이제 두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생활하다 보면 진짜 이것저것 꽤 둘 게 많아져요. 그래서 하다못해 겨울에는 외투를 둬야 하니까 이제 0.1평 그거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0.1평수도 써보면 커요. 0.1평수도 써보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발품을 조금 파내셔서 최대한 넓은 곳으로 가세요. 방을 볼 때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대빵 큰 창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빨간색 선이 이게 유리거든요. 이게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어떻게든 면적을 내려고 오른쪽 그 그림판 이 그림처럼 내면을 유리창으로 칸막이로 만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썼던 분이 소방기사 자격증이 있으셨는데 이게 소방법 위반이라고 하세요. 그분 말로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유리로 된 방들은 정말 소리가 미친듯이 잘 새어나갑니다. 딱 생각해보셔도 벽이 유리면 소리가 잘 새어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사면이 유리인 곳은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실제로 저는 진짜 저런 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매일매일이 콰이어트 플레이스예요. 이거 뭐만 했다 하면은 다 민원 들어오고, 기계식 키보드 같은 거 타다타다닥 하는 그 소리 나는 거, 그거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여기서 그걸 쓰면은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소리가 잘 새어나가는 방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리면은 그 상대방께 보여요. 그런 방들은 전 좀 비추드리고요. 요즘에는 그 유리가 한쪽 면만 이렇게 유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특성상 이게 소리가 당연히 새어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스타일이면 무던하고요. 내면이 전부 다 벽인 곳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싶을 텐데, 요건 진짜 최악이에요. 저는 하얀 방이 왜 정시를 망가뜨리는지를 그때 알았고,
저는 과감히 빤스런을 했습니다. 가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소리가 울린다고 해야 되나? 내 목소리가 울려요. 그러다 보니 진짜 와, 하루하루 이게 피폐해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문 없는 고시원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창문이 없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빤스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적어도 창문이 없는 방은 가지 마세요. 그냥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창문 하나쯤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기준 세 번째는 냉장고 있는지 프린터 있는지 이 두 개인데 생각보다 이게 좀 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 없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못해도 8시간에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면 냉장고 하나 있는 거가 상당히 큰 체감이 돼요. 이 냉장고가 있으면은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좁아 터진 1평 남짓한 룸에 초소형 냉장고를 두고 생활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냉장고가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시는지 아마 느껴지실 거라 생각해요. 보통 프린터는 돈을 받는 것도 있는데 한 장당 50원, 커피는 제가 다녔던 곳은 500원 하던 곳도 있었어요. 근데 무료인 곳도 꽤 많으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팩스를 쓰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큰 효용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있어서 전혀 나쁠 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은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지 유무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화장실이 사무실 내부에 있으면 훌륭합니다. 아무나 그 화장실을 못 쓰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확률이 적고요. 이게 안쪽에 있을수록 더 청결해서 좋은 편이고요. 비데는 바라지도 맙시다. 그리고 은근히 중요한 게 청결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면 보통 쓰레빠 신고 다녀요. 근데 이거를 씻는 곳이 되게 애매해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세면대에다 씻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집에 가져가다니 귀찮단 말이에요. 이거 말리고 뭐 하고 하면은 또 귀찮아요. 그래서 다들 슬리퍼를 안 닦아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심지어 발받침대 같은 것도 잘 안 닦아요. 씻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세면대 아래쪽에 보면은 센스가 있는 공유 오피스들은 아래쪽에 발 씻을 수 있는 그 호스를 연결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게 있으면 진짜 센스가 있는 공유 오피스니까 거기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이게 성향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회의실은 월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회의실은 사실 별건 없고 뭐 TV가 큰 거 그리고 판소 가능한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 빔 프로젝터까지 있으면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스튜디오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여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인프라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도서관, 시청 이런 게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주차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커요. 왜냐면 공유 오피스에서 주차가 잘 되는 경우 저는 여태까지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은 자기 돈을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24시간 동안 그 사무실에서 머물잖아요. 이 주차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 시청이나 아니면 뭐 도서관 같은 거 있으면은 주차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시설은 정신건강에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뭐 수영장,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그런 고급 스포츠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종합운동장 같은 시설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곳들은 풀떼기가 많기 때문에 산책하시면서 정신건강 유지하시는 데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네별로 발품을 한번 팔아보세요. 이거는 진짜 동네별로 시세가 완전 다르거든요. 3, 4군데 정도 네이버 톡톡으로 일단 문의를 남기신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방문을 하셔서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그 기준들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체크를 해주시면 공유 오피스 고르시는 거는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공유 오피스를 꽤 오랫동안 썼어요. 1인실부터 4인실까지 다양하게 썼기 때문에 정말 잘 고르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언급드렸던 이 내용들만 숙지를 하셔도 정말 실패 없는 고르기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하셔서 멋진 1인 사무실 구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매 대행이랑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영상들 제가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올려왔던 다른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